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창업하면 절대 안 된다. 재취업, 창업, 재취업, 정리해고,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직, 비정규직 지금 계약직으로 가는 게 대다수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와 가난이 대문되는 거 아시죠? 자사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사고 연간 등록금이 3천만 원, 1,500만 원 이상이요. 자기는 노후 준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창업의 현실은 90%가 망한다. 너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모 건설회사의 미래 CEO 육성 과정, 그러니까 뭐 차부장, 뭐 과장도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래 임원으로 양성할 친구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CEO 과정으로 양성을 해요. 그때 5일 과정에 제가 3일을 2차를 했는데 총무팀에 있던 차장이었는데 친절하고 참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고 품성도 좋고 매력적이에요. 이 강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강의할 맛 나죠. 그 한마디 던지면 얼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이쁘잖아요. 뭐 쉬는 시간에 커피도 타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런 또 좋은 벗이죠. 저는 이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지내거든요.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63년생이었는데 지금 63년생이면 지금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63살 된 거죠. 17년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총무팀 차장. 근데 승진 누락을 몇 번 하다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그냥 차장으로. 근데 2008년도에 제2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때 이 친구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 제가 이 친구하고 소주 이제 1년에 한두 번 또 오며 가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점심 먹고 1년에 한 30번씩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제가 건설 쪽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건설공제업의 겸임 교수도 하고 했던 이력이 있는데 절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창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직장인이 창업하면 거의 100%가 요식업이라고 하거든요. 요식업이에요, 요식업.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할 생각을 꿈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취업, 정리해고, 재취업, 정리해고,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자, 재취업을 해도 다니던 회사의 급여의 60% 수준이거든요. 복지까지 생각하면 더 형편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반이 45세쯤 그때 이 친구가 31살에 결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다니는 타임이에요. 생활비 엄청 들어가죠. 10년을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때요? 애들이 성장하니까 생활비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취업, 창업, 재취업, 정리해고,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직, 비정규직 지금 계약직으로 가는 게 대다수요. 결국 흘러가다 울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2019년도에 고깃집 창업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골목 상권이 절대 영세업이 아닙니다. 고깃집 창업 지금 5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2020년도 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쫄망이야 쫄망.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3억 5천 빚더미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이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것들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빚이 3억 5천이면 재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목표가 뭐냐면 대리운전하면서 하루에 10,000원 이상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교통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10,000원 이하를 쓰기로 하고 그 사이 이제 와이프도 나가서 이제 버는데 150만 원 이상 수입이 있겠죠. 또 애들도 그냥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고 지들 알바하고 아들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4년간 열심히 원금과 이자를 갚았대요. 그래서 1억 초반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간 거죠. 지금 63세. 아들 지금 대학원 다니고 딸도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들한테 줄 건 없으니까 가르치기라도 해야죠. 근데 아들이나 딸이 지들이 알바해서 또 상당 부분을 지들이 그 국가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노후 준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연금 낼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 친구도 연대 나왔던 친구예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노즈미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게 버틸지 모르겠다. 제대로 자기 건강관리 하겠어요? 건강관리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아프면 대책이 없는 거지. 허황된 꿈을 꾸는데 자녀들이 성공만 빈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요새. 여러분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아시죠? 요새 자사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사고 연간 등록금이 3천만 원, 1,500만 원 이상이요. 외고 3,500, 과학고 3,500, 국제고등학교 얼마인지 아세요? 국제고등학교 5천, 6천 그래. 자사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다 황폐화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철학이 없으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결국 개인 재앙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개인 재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이라고요. 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작용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는데 퇴직자 교육, 재취업 교육을 법정 의무화 교육으로 이거 교육을 안 시키면 퇴직을 시키면서 이런 재취업 관련된 교육, 퇴직자 교육을 안 시키면 페널티를 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퇴직자 교육이 형식적이에요. 대다수 기업이. 제가 이거 컨설팅도 하고 참여해봐서 알아요. 강의도 해봐서 하는데 기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현지 시찰 답사 이벤트성이야. 회사도 담당자도 이 교육을 받는 퇴직자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울 메트로, LH공사, 강남 제이비스콜, 롯데칠성, GS 일렉트릭, 이런 여러 많은 회사에 가서 이 퇴직자 교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퇴직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만 60세 지금 정년을 늘린다라고는 하는데 60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9.7%가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이라든가 강남 제이비스코라든가 GS 일렉트릭 이런 쪽에 좋은 회사의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고 졸업해서 거기서 40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대상자만 이 퇴직자 교육이 돼요. 근데 이제 올해로 말하면 65세가 정년이잖아요. 그 65세 올해 환갑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강사가 몇 살이냐면 지금 실상이 그래. 거의 띠동갑 동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의 내용이 뭐겠어요? 정년 퇴직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퇴직자 교육이요. 그러면 띠동갑인 후배들이 와서 그 선배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들한테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창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창업 90% 망하는데 니들이 근데 창업을 해본 적 있어? 그 사람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결국 실버 파산하고 재앙으로 가는데 그걸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죠.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도 이걸 몰라. 노동부 담당자도 이거 잘 몰라요. 이 심각성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새 엘더 사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엘더, 연장자, 선배. 좋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밖은 지옥이요. 그래서 후배 리더 아래서 버티는 엘더 사원들이 엄청나게 이게 불과 작년 말에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버티는 엘더. 지금 회사들이 머리 아파해. 이런 엘더 때문에. 왜? 지금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실무 파산한다는 걸 다 알아. 선배들이 나가서 망신당하고 막 재앙으로 가는 걸 엄청나게 봤어요.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창업은 90% 실패하게 되면 배가 망신당하고 가정 파괴되고 이런 경우 고독사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이렇게 수모를 줍니다. 후배 밑에 팀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앉히고 그 후에 밑에다가 이제 팀원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쪽팔려서 때려치고 나갔는데 요새는 쪽팔려도 군소리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엘더 사원이 늘고 있습니다. 왜? 회사는 전쟁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은 90% 이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망신 준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나오지만 버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강의하고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기억을 해. 저는 강의 중에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일씩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하고 쉬었다가 들어올 때 제 복장시키는 소리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버텨. 직장인의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 버텨. 회사 밖은 지옥이야. 회사는 전쟁터지만.
전쟁터에서 때되면 월급은 나오죠. 쪽팔려도. 그래 안 그래? 버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지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비 모자라서 함부로 창업하시면 안 돼. 기다려라. 신중해라. 정말 생활비가 없으면 빚내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공부해라.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도서관 다니고 1, 2년 돈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내일 배움 카드 하나 없습니다. 요새. 내일 배움 카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서 직업 기술 교육, 워크넷, HRnet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창업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들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90% 이상은 실버 파산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증명할 수 있잖아요. 현실은 7, 80대의 어르신들이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자, 초원의 제왕. 초원의 제왕 사자가 라이온 킹이 실상을 들어가 보면 이게 모계사이거든요. 사자 새끼들이 생존할 확률이 30%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냥 나가도 10번에 7, 8번은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 킹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7, 8번은 실패하고 사자 성공을 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쪽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계사예요, 모계사에. 숫사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숫사자들의 생명이 암사자하고 훨씬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을 텐데 동물의 왕국의 킹이 한 마리겠습니까? 두 마리겠습니까? 두 마리 이상. 한 마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모계사회니까 이게 숫사자가 태어나면 만 2년 동안은 이 집단에서 먹여주고 재워줘. 3년 차 되면 청년 숫사자가 돼서 이 집단에서 그러면 이제 떠돌이 숫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힘이 센 청년의 나이야. 힘은 굉장히 센데 그 집단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1년 안에 50%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림 강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퇴직이 은퇴가 아니잖아요. 45세, 50세 사이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임인데 그때 재취업과 창업이 현실이 쉽지가 않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라이온 킹도 그 청년 수사자도 나오면 집단을 떠나게 되면 50%가 1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게 생존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홀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숫사자들이 사냥을 잘 못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 첫 번째 짝을 찾아야 돼. 동반자. 홀로 형제가 독립을 하면 생존할 확률이 높죠. 두 마리, 세 마리가 형제가 독립을 하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한 마리일 경우에는 떠돌이 숫사자 서로 의기투합해서 짝을 찾아야 돼.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 마리가 사냥을 못하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모이면 사냥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이제 현실을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량 개발을 하는 거예요. 몸을 키우고 싸움 역량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사자 왕국의 킹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킹한테 자기들이 역량이 모자란 상태에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도전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서 성공하려면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 왕국의 킹이 한 마리면 두세 마리가 공격하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동물의 왕국에 나중에 잘 보세요. 사자 왕국의 킹들은 두세 마리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 재밌는 게 두세 마리가 그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사람보다 나아요. 이 권력을 n분의 1 한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죠. 3분의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희생.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죠. 동물의 왕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 사자들 자주 나오는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숫사자끼리 그렇게 아주 배려를 하고 스킨십을 잘합니다. 순 암놈들보다. 생존 전략 라이온 킹도 생존하기 위해서 무림에 나오게 되면 짝을 찾아야 되고 역량 개발 공부해야 되고 이제 희생하는데 퇴직자도 그렇습니다. 퇴직자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직장에 있을 때 친구 인맥을 만드시라고. 갑질하지 말고. 근데 대개가 90% 이상이 갑질을 합니다. 결국 재채업을 못하거나 창업하는
창업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값싸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사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 친구를 만들고 인맥을 만드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자처럼 역량개발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잘 안 하죠. 스펙 가지고 버티기 한다고요. 여러분 스펙이 뭐예요? 스펙은 내구 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고 내공을 만드셔야 돼. 무림에는 고수가 많다. 그 고수들하고 일합을 겨루시려면 내공을 키우시라고. 그게 역량 개발입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남들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뒷담화칠 시간이 없습니다. 희생, 배려 이런 역량을 키우시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직장인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퇴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4.5년 평균. 그러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나와서 무림에서 30에서 40년을 사셔야 돼. 그래서 많은 퇴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퇴직을 앞둔 40대 중반, 50대 이 사람들, 이분들보다 이 30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경력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경력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서 여러분들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했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뭐 저작권에 뭐 영향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온 기적. 그러니까 살아낸 삶의 역경이 살아갈 역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토크쇼를 하면 좋겠어요. 퇴직, 생애설계, 경력관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프리토킹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럼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전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회사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회사에서 또 대인관계를 많이 잘 만들어내시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